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시장은 올랐다고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내린 것이고 우리 시장은 처음으로 투매가 나왔다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핵심은 채권이 이틀째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원자재가 또 밀렸다는 것인데요. 모두들 내일이 CPI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증시는 또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이 의미와 전체 시장의 해석, 델타원과 함께 하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딱 야간 선물 하락분만큼 하락했고 게다가 처음에는 또 반등 시도도 있었죠. 특히 개장 초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중립을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아예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9시 7분 이 정도 가격이면 선물 매도를 할 찬스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선물 매도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고 외국인들은 11시까지 8천억 원이 선물 매도를 빠르게 때리면서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장은 현물 매도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선물 매도로 하락이 나온 것이고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외가격 콜옵션 매수 물타기를 하면서 내려온 것이라 이런 날은 오전장 급락 후 바닥에서 한참 뭉개다가 오후에 고개를 살짝 들고는 장마가 무렵 재차 하락을 해서 콜옵션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정석인데 휴장을 했었던 홍콩 증시가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빠른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점진적 반등을 이어나가자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11시 20분부터는 선물 매도를 스탑로스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후 1시 이후로는 재차 선물 매도 포지션을 쌓아서 장 마감에는 8천억을 그대로 쌓았는데요. 어제 이야기한 대로 드디어 우리 시장 선물 시장은 어제 하루만 미결제 약정이 무려 12,000 계약 이상이 쌓이면서 누적된 미결제 약정이 30만 2천 계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미결제가 쌓인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어제 3프로TV에서 ETF 마감 시황을 전하던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구 본부장이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양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최 본부장이 파생 리서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인데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나마 유진자산운용의 김타 기사는 어제의 핵심인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누적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수준인 30만 2천 계약이 쌓인 날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선물 시장이 판돈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쌓였다 이런 뜻과 동일해요. 하지만 외국인이 옵션 포지션은 조금 다른데요. 이들은 일종의 동적 스트랭글 매도에 양쪽 백스프레드를 달아놓은 포지션을 쌓아왔는데 선물 시장에서 쇼 포지션을 누적해서 하방 델타를 쌓아왔다는 것이 외국인 포지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 본부장이 말대로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디론가 크게 움직일 것에 베팅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점진적 하락을 한 것에 베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지금은 만기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누적된 콜 매도, 외가격 콜 매도 분과 스프레드 포지션들을 소거해 나가야 해서 그래야 진짜 포지션을 알 수 있죠. 물론 외국인이라는 투자 주체가 단일 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이런 식의 해석이 시장에서 마치 보물지도를 찾은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시장 인식은 변동성 매도라는 것이고 선물이 방향성은 아래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을 더 보면 오늘로써 종합주가지수 2600선 이상은 확실하게 뚜껑이 닫혔는데요.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누적되어 이제는 웬만한 이슈가 아니라면 지수 폭등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오전 바닥을 치고 시장이 5포인트가량 반등을 하면서 장중에 8만 계약가량 콜옵션 물타기를 냈던 개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청산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의 핵심은 풋 337을 놓고 초반에 롤링다운이 크게 나왔으며 그것이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고 개인은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이 초반에 빠르게 선물 매도를 하면서 풋 간말을 살리자 얼마 안 되는 풋 매도를 한 개인들이 손절매를 한 것에 외국인들은 풋옵션 이익 실현을 했고
그래서 장중에 선물이 꽤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종가에 다시 선물 매도를 늘려서 숏 포지션 8천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에 비하여 기관은 오늘 풋옵션 쪽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파생시장에서 왜 기관은 늘 이기고 개인은 늘 터지냐 할 수 있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기관 트레이더들은 산전수전을 겪은 정예병들만 남아있고 또 수익을 못 내면 바로 잘립니다. 하지만 개인은 끊임없이 유입되고 늘 시장에서 수업료를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늘 터지는 것처럼 보여요. 참 답답한 것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라도 되지만 파생시장에서 물타기를 하면 종이 쪼가리 하나 안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시청자분들은 부디 시장에서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선물 베이시스는 약세를 보였고 풋옵션 337은 335와 330으로 롤링 다운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하락을 견딜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도 3천억 넘게 나왔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합산 1,700억 매도가 나오면서 인덱스 매도가 진행 중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시가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거의 밀리지 않고 변동성도 계속 죽인 상황에서 미국 개장 때는 전일이 음봉을 모두 감싼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기술적 반등일 뿐 추세적 반등이 출발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세션에서 개장 초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온 뒤 니케이 선물도 장중 플러스 반전하고 중화권 증시도 제법 크게 반등하면서 전체 시장이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 특히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유럽이 강했던 것이지 유럽 자체가 좋았다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일 글로벌 매크로 시장의 핵심은 채권 시장의 반등이 장기 채권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어제 저희 시황을 보신 분들은 단기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내려가면서 리세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요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오늘 확인하신 건데요. 오늘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제법 세게 축소됐어요. 통화시장은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에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워낙 크게 벌어져 있었던지라 오늘의 흐름은 중간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축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리세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그래서 증시도 전체 시장 흐름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골드, 실버, 구리, 기름 등 상품 시장이 죄다 쳐맞았어요. 투자자들은 내일 미국 CPI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들 YY로 8% 넘게 나오냐 뭐 이런 것을 놓고 설왕설래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전문 투자자들조차 CPI에 대한 시장 반응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특히 매크로가 아닌 주식을 전문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고 따라서 최소한 우리만큼은 CPI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CPI 해석법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I는 한 달, 4월 한 달이 서베이 값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CPI는 YY로 보는 게 아니라 MOM으로 보는 게 맞아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민감할 때 YY로 8%라고 하면 뭐 살벌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시장의 핵심은 MOM 속도가 줄어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잘 보면 농산물 가격이나 기름 가격이나 3월이 전쟁 이슈로 난리가 나서 3월 CPI가 MOM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4월은 오히려 주요 상품 가격이 내려가거나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CPI는 MOM 컨센서스가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0.2%도 적은 건 아닌데 문제는 CPI 상승 속도가 줄어들었다? 특히 0.2%보다 더 줄어서 뭐 0%, 마이너스까지는 생각 안 되지만 혹여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 좀 낮고요. 컨센서스 수준만 나와주면 최소한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은 단기적인 일동의 안도랠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관건이죠. 물가 상승이 잡혔다고 하면
금리 인상 속도도 줄어들 테고 따라서 장기 채권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품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CPI의 상승 속도가 줄어든 것은 수요단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장기 채권 상승을 리세션의 신호로 해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별도로 코멘트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반응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CPI가 얼마 나왔다, 이래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의 유럽 시장의 흐름은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증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으나 통화시장은 개점 휴업하다시피 조용했고 상품 시장은 눌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초 나스닥 선물이 이미 플러스 2% 넘게 달리는 등 초반에 급등이 나왔으나 채 5분을 더 오르지 못하고 첫 번째 매도가 나와서 장 초반 상승폭을 1.5% 넘게 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이 첫 매도에 유럽 증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지수 변동성도 눌림을 거의 주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지수가 재차 반등을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은 3%가 넘는 반등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차 매도가 나오자 나스닥 선물은 3% 가까이 반등한 것을 모조리 반납하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 따주기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미국 증시 전일 흐름은 단기 반발 매수가 들어왔을 뿐 상승 추세의 출발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S&P 지수는 전일 기록한 저점을 깨서 뭉개는 등 분위기가 더욱 험악했는데요. 오후장에 다시 4040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결국 4000포인트로 마감한 등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여전히 전일 고점은 물론이고 5월 2일에 기록한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CPI 이벤트가 발표되는 시점은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이죠. 따라서 CPI 이벤트 발표 후에 바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본장 이후 변동성이 증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감소한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해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나스닥은 12,000선을 깬다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포인트 피겨 때문에 이 12,000선을 깼다가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12,000선도 깨지 않고 그냥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채권과 상품 시장 반응을 보고서 지수 선물 매도를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어제는 IBM이니, 버라이전이니, AT&T 같은 이 경기 방어주들이 밀리고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구글 이런 빅테크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시장이 돌아가면서 얻어맞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반등은 안도랠리가 아닌 하락 속도 조절 차원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 채권이 좀 반등 나왔다고 해서 금융주가 마이너스 2%대 밀린 것을 생각하면 역시 돌아가면서 하락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 코인베이스가 $70대까지 밀렸고 또 시간외에서는 그마저도 깨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옐런이 일부 US 달러 패그를 지향하는 크립토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휴, 진짜 역대급 사기 현장이에요. 코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오이가 됐든 고추가 됐든 자기 거 잡고 부여잡고 반성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40달러를 깨러 간다고 강하게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정리하면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통 산업들이 쳐맞으면서 하락 속도 조절을 했는데요. 시장 반등의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아서 CPI를 기다리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야간 선물이 제법 세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아랑곳 않고 무조건 매도로 대응한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어중간한 갭 다운이 나와서 시장이 밀리게 될 때 개인이 또 콜옵션 매수 물타기에 나선다? 그러면 다시 338선 이하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시장은 335선과 330선까지는 해지가 되어 있는지라 시장이 눌리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매도 관점을 대응하되 340선을 중심으로 버터플라이를 짜놓고 선물로 숏 델타를 맞추거나 약세 스프레드로 뭉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CPI를 보고 대응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라오면 매도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도 골드를 포함한 주요 상품들이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세션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그리고 혹은 그 다음날 아주 제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지금까지는 유로화가 계속 수렴하고 있지만 상품 시장이 더 꺾인다면 리스크 오프 차원에서 달러와의 강세가 커지면서 유로화도 레벨 다운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존 포지션, 그러니까 유로 숏,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매수, 스탁스 매수 이런 것들은 스탁스 매도 이거는 변함없이 유지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